이 종목은 왜 탑7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코오롱, 티슈진, LG생활건강, 포스코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가스관 관련주들 먼저 볼까요?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잇는 이 가스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열리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이 회담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는 그래도 좀 이루어진 바가 있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동양철권 그리고 휴스틸 등이 2에서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오늘도 시장에 관심을 쏠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이고요. 지난 4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90% 이상 급증했다는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전기차들 이제 제법 보여요.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소, 그 인프라들도 하나둘씩 구축되어 있는 거 보여지고요. 이제 이들의 시대가 된 것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DI, LG화학도 움직임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하면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지수가 무려 4% 가까이 뛰어올랐으니까요. SPC 삼립 10% 강세네요. 오리온 홀딩스, 오뚜기 등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괜찮았고요. 개별 이슈들도 좀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는 미국의 한 식품업체를 인수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재평가되면서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호재성 이슈 나왔었고요. 삼양식품도 베트남 쪽에 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MOU 이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움직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화장품주 가운데 하나 볼 텐데요.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은 조금 희비가 엇갈렸는데 LG생활건강은 강했어요. 2.6%의 강세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숨 그리고 휴 이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잠시 뒤에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현대중공업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실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영업 손실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규모도 한 1,900억 원대 찍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오늘 이에 가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볼게요. 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FDA 임상 3상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쯤에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중간에 잡음 없이 잘 돌아가느냐,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대 강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한번 주가 이 시각 현재는 어떨까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철강 시황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중강 배당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4%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탑7 종목 분석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톡톡스탁 송병주 팀장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포스코 먼저 볼까요?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튀어오르긴 하는데 네. 포스코 또 대장이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요. 그렇죠. 괜찮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판단 좀 내려주세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증권사 측에서 이 중국 쪽의 철강 시장이 좋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협주 중에서 이제 가스관이라던가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수급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포스코가 중국 쪽에 수출하는 철강의 비중을 보면은 전 세계 비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철강을 수입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건설 쪽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건설 시황이 그렇게 뚜렷하게 좋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고 있고요. 이 포스코 자체의 업황은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업황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가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저항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오늘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내일장, 뭐 또 내일 모레장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한 종목씩 볼 때마다 의견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쭤보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글쎄요, 나빠요. 이 중에 좋아요는 일단 뺄까요? 나머지 두 개 중에 골라본다면 어떤 이제 걸로 갈까요? 둘 중에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글쎄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개선될 거는 이미 기존 사실화돼 있는 건데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가지고 계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글쎄요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와 올라가나 이제 시작인가 발동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더 미루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포스코 일단 글쎄요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받아봅니다. 이 종목은 그럼 어떨까요? 바이오주로 가볼게요. 네. 사실 HLB나 메디톡스 등은 오늘장에서 좀 쉬어가요, 그렇죠? 근데 코롱 티슈지는 강해요. 6%대 강세이고요. 또 간혹 이거 많이 올라가는데? 라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때도 있어요. 뭐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일 텐데 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코오롱 티슈진을 봤을 때는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죠. 그 인보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일단 줄기세포 치료 관련주들은 거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인스코비, 코아스템, 네이처 그 대부분의 바이오주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좀 상승한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FDA 임상 3상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쯤에 일본에다가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 FDA로부터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임상에 대해서 잠깐 보류를 해라. 이러한 의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이 부분을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임상 3상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상태여서 주가가 지금까지도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3상에 돌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USA에서도 또 이제 티슈진 측에서 강력하게 우리는 꼭 임상을 성공을 할 거다. 그다음에 2023년까지는 미국에서 시판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자마자 이 추세가 강하게 좀 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6월 1일 날 보시면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네. 이 장대 양봉 항상 추세입니다. 항상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날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한 모습도 보여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5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 상장했을 당시 때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도 했었고 또 상장을 이제 기다렸던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봤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을 했었던 작년 연말쯤에 또 많이 올라가던 찰나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손실권에 놓여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의 경우도 일단은 5만 원권까지만 내다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바이오주들을 볼 때는 뭐 실적이라든가 수급보다는 이 바이오 기업들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인보사라는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다가 인보사라고 검색만 하셔도 네. 상당히 많은 병원들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사 한 번만 맞아도 이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1년에서 2년 동안은 이 통증이 완화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충분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조금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여유롭게 또 분할 매수로 지금 2차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5만 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찍을까요? 예, 좋아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좋아요. 하지만 바이오주 전반이 모두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이오주들이 2017년도처럼 이제 뭉뚱그려서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당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올 그렇죠? 겁니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 USA라든가 또 아스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게 검증된 기업들에 대해서만 상승세가 개별적인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오롱 티슈즈 괜찮아요? 좋아요 의견 찍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볼게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들, 뭐 좋은 얘기들 사실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살짝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번 주에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면서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조선업이 분명히 회복을 할 거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증권업계에서도 많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분기, 2분기 단기적인 실적을 보고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 순환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졌는데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쌍바닥 흐름에 좀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조선 3사에서 LNG선이라든가 이 컨테이너선들의 수주가 상당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현대중공업이 목표 수주량을 1위로 찍었습니다. 132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기관이 1,2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 3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수급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지금은 단기성 테마를 좀 보시기보다는 이 실적이 또는 수급이 받쳐주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아요. 좋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게 현대미포조선이었던가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네. 둘 놓고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접근하기 더 용이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대략의 목표가를 좀 그래도 설정을 해주신다면 목표가 잡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14만 원 부분이 저항 라인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14만 원 라인대가 이 지속적으로 좀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워낙 조선주들 실적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을 그 수준이 낮잖아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생각 외로 또 괜찮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면 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더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의견 갈게요. 이번에는 화장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뭐 화장품은 중국과는 별개로 떼어낼 수 없는가 봐요. 중국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뭐 의미 있는 뉴스라고 봐도 될런지 봐주십시오. 그 LG생활건강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왓슨스, 우리나라 이제 왓슨스에 이제 LG생활건강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치약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들이 좀 입점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신고가를 갱신했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까지 화장품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업황을 보면은 중국 사드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LG생활건강이 이 태극제약이라는 이제 피부 개선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유통 채널이 조금 다양화되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어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바라지 않았으나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화장품이 가장 높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음료라던가 이런 생활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 개선이 중국과 뭐 다른 트러블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진입하기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전망은 어떻게 찍을까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중에선?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단기적으로 차익 신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봤습니다. 네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내일 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이 있다면 탑픽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코오롱 티슈진을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까 네. 그 인보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양시장이 모처럼 만에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한때 1% 강세였던 코스피는 고가 대비는 반납을 했지만 0.61% 오른 2,468선의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좋은 건 코스닥입니다. 1.2%까지 오르면서 887선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700개가 넘어서는 등 완화된 투자 심리가 읽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6월 7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양시장 동반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상승하며 2,470선은 지켜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2,471선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880선 중반을 조금 더 넘어서면서 887선 1.2% 강세 흐름으로 오늘장을 대행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1,665억 원, 기관 1,210억 원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지만 개인의 흐름과는 엇갈렸죠. 개인 2,94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1,26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다만 개인과 기관은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개인 1,000억 원 넘는 매도 흐름, 기관도 79억 원 매도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증권 섹터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란히 상승하자 증권 섹터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교보증권이 7.35% 다소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요. 하나투자증권, 골든브리지증권 6%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13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탓일까요? 다시 12만 5천 원에 마감을 지었고 낙폭도 커졌습니다. 3.47%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 증권사에서는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전망이 된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가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